자, 후반전 76쪽입니다. 예. 근묘, 화실과 밑에 육친의 성과 궁 이야기. 예. 자, 우리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 예, 인사드리고. 최대한 많이 속이세요. 예. 예? 귀를 최대한 많이 속이시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나 술주를 가는 줄 알고 그래. 자, 예. 위에 근묘화실 해놨습니다. 근묘화실은 그 옆에 이제 한자로 써놨죠. 그거는 이제 뿌리라는 얘기죠. 뿌리라는 얘기고, 묘는 싹이라는 얘기입니다. 싹묘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근묘화실 이런 과정을 뜻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기성전결이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흘러간다? 연지부터 흘러가잖아요. 연월일시. 그죠? 연월일시.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가 이제 이 기성전결로도 활용이 되고 심리적으로 저렇게 작용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근묘화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 인생은 결국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결국은 연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건 이제 1이니까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래서 근묘화실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근묘화실이라 한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책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과정이죠. 중년, 노년 이래놨고 나이로 보면 거기 책에 일어났습니다. 0세에서 15세, 그다음 16부터 30세, 31세부터 뭐 55세, 이 15년 단위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5년 단위로 하면 56세부터 아니지 15세 연은 15세라 하면 0에서 15세 아니면 그러면 16세부터 30세까지가 되죠. 그래서 31세부터 그러면 45가 되고 그럼 여기는 46세부터 15를 빼면 61이 되죠. 그죠? 근데 대개가 지금 뭐 과거에는 이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거의 다 이래 보는 사람들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다 해서 지금 거의 뭐 20, 40, 60, 80 이렇게 봐요. 이래 보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바가 아니에요. 틀린 바가 아닌데 이러한 기준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이 60갑자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60갑자의 기준은 우리가 태어나서 61살까지가 이제 이 환갑, 회갑 돌아오잖아요. 이때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양적인 삶이에요. 음양적으로 양적인 삶. 그죠? 양적인 삶은 우리 지지에서 볼 때는 뭡니까? 지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인호술의 삶이다, 방향성이다는 얘기죠. 이는 뭡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거다 않습니까? 그죠? 이거 왕성하고 술에서 마감하는 거잖아요. 생왕고 이거 묘자리가 되죠.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나서 왕성한 시기가 있다가 죽어서 묘로 들어가는 게 묘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음의 운동성은 뭡니까? 신자진이죠. 이 음은 두 가지 운동성이에요. 음과 양, 이 운동성이거든요. 그 과정에 목도 있고 금도 있죠. 그 원래 음양의 변화를 안 했습니까?
이 운동성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건물화실적으로 볼 때는 쭉 여기까지 실까지 갔을 때의 첫 번째 환경은 61세라고 하는 얘기 이유는 양적의 삶의 마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럼 이후에는 이 사주 어떻게 보냐? 사주를 어떻게 보냐가 운은 계속 운에 죽지 않은 이상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음적인 삶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적인 삶이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뭐 목이 없어갖고 뭐 어떤 이런 얘기가 여담으로 나왔는데 이때에 가면 또 양적인 삶을 계속 유지해서 산다면은 목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과감히 내가 양적 삶에 의해서 왕성한 기운으로 시작하고 일어설 운동성이니까 나이 80이 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운동성이 이런데? 그죠? 이 자연의 운동성인데 우리 이게 맞다라면 우리 인간도 이때 가서라도 양의 운동성으로 계속 산다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이때는 이제 이미 이때까지는 양의 운동성으로 살다가 음의 운동성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진 운동성으로. 그 신자진 운동성이 뭡니까? 뭔가 결실을 맺고 펼쳐져 왔던 것을 거두 모으는 거죠. 내 인생에. 새로 펼쳐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세까지 보는 것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15세가 16세가 딱 된다고 해서 요게 탁 끝나고 요 탁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환경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20세까지 가는 것도 맞죠. 이 환경에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또 진도가 나간다니까. 그래서 20세까지 보는 것도 틀린 건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성 성향도 이거는 뭐 맞는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는 유년 시절에는 여기에 내 사주 팔자 8글자지만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주도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육친의 글자가. 그래서 근묘화시잖아. 그건 뭡니까? 책에 보면 우리 조상님 나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렇게 쓰여져 양쪽으로 쓰여지는 거죠. 삶이. 그죠? 양쪽으로 쓰여진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자라니까 청소년기, 그죠? 그 다음 청장년 시기, 장년 시기, 노년 시기로 이렇게 우리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보면 만 65세가 넘으면 이미 국가 공인 노인네입니다. 그러잖아요. 국가 공인 노인네라니까. 지하철 타도 되고 뭐 노령연금 줄락하고 이 제도가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그 제도를 뭐 바꾼다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살아 있다는 그 생명들은 이 한 환갑 주기가 되고 나면 음의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반드시 맞아요. 짐승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저건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거 억압되게 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걸 느낀다고요. 환갑 지나고 정년퇴직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물론 개 중에도 새롭게 사업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을 때면 과연 이때처럼 크게 그래 할까요? 또 사업의 성향도 그런 걸로 펼쳐나갈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실수해도 괜찮을 만큼 음적으로 사는 거죠. 또 아니면 내가 해왔던 것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음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절대 양쪽으로 안 써진다. 그러면 이때 가서
이때 가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뭔가를 새롭게 일을 크게 벌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죠. 옳은 생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운동성 자체가 벌써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성인들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리를 순행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거죠. 순행이라 하는 것은 엄적으로 살아나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엄적으로 사는 거냐는 거죠. 그걸 내가 해왔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결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 엄적이라는 것은 나의 결정체도 되지만, 그죠? 나의 결정체도 되지만 내가 또 다른 뭔가를 키우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엄적인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뭔가를 크게 양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연을, 섭리를, 이치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주변에서 혹시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그런 사람들 매스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저는 가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이 몸 깨우쳐서 이 원리를,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근묘화실이라는 이런 것이다. 이 운동 속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희한테 지금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명리를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쯤에 가면 내가 이제는 음적인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근묘화실이라는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제가 여기 궁성 이야기에 보면 연간에는 어떻다? 대외적으로 내가 보여지는 거라 했잖아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래 남들이 나를 보는 첫인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근묘화실. 자, 요게 우리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가 요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심리적으로는 기승전결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만약에 편제가 있어. 연천간에 편제가 있어요. 그죠? 이 편제의 특징이 뭡니까? 편제의 특징은 좀 얼렁뚱땅하면서 좀 커 보이게 하고 있어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좀 그죠? 큰 재물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 사업성 기질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런 성향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약간의 외부적으로 좀 부품하게 보이려고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맨 마지막에 만약에 여기 정관이 있어. 그러면 나의 성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런 성향을 갖고 과정에 있겠지만은 결국은 제 양반의 사람이 예의가 바르나 안 바르나 똑바르나 규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는 게 내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기승전결로 작용한다. 그래 내 명에 제일 끝에 있는 글자가 뭔지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성향은 첫 번째 뭔지도 보고 나의 기본적인 성향은 이렇고 결국은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과정 결과도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기승전결로. 그죠? 그럼 이게 나도 몰랐던 내 성품이에요.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성향이에요. 정신적 성향이라. 또 다르게는 어떻게 봅니까? 조금 전에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부에서 나를 보는 첫 이미지도 편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이네. 개코도 없는데. 그지요? 이런 거. 또, 이, 대화를 하다 보면 편제적 성향들은 사업성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얼렁뚱땅 하기도 하고, 또 뭐 좀 부품하게 하기도 하고, 짐승들 막 이래, 고양이 같은 거 성남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승전결로 이렇게 작용한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여기는 책이 어떻게 돼? 국가죠. 국가. 그죠? 조상부모 여기는 나의 근본이니까 나의 근본은 조상이잖아요. 조상부모
뭐 조상. 그 다음에 월지는 부모 형제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월지는. 일은 뭡니까? 이 시기적으로는, 이 궁으로는 이 부부궁이 되겠고. 그래서 연월일치는, 이 시 쪽에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나의 미래. 이렇게 본다. 그럼 이제 이 책에 하나하나 보면, 연과 월은, 연은 이 완전 히 가장, 우리 현실 속에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 국가잖아요. 근데 요즘 뭐 글로벌 세대다 이래가지고 뭐 외국 뭐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보는 성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충이 되면 어떻습니까?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뭐 나라가 꿈틀거리나? 나와 관계 있는 내가 여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 관계에서 직장은 뭡니까? 관이잖아요. 관이 직장이잖아. 관은 제도, 직장이잖아요. 그 여기에 있으면 국가와 관련된 관, 그리고 국가의 제도, 관이라는 건 제도잖아요. 규정, 규칙, 법 이런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 있는 내 직장이 그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보다 여기는 조금 더 적겠죠. 그다음에 우리 직장으로 본다면은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을 말해요. 대기업의 조직 이제 이런 걸 또 다루기도 하고.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시골스럽죠. 그거보다는. 여기 이제 이 나이니까 내 동네니까, 그죠? 내 동네. 여기는 좀 더 시골스럽고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이렇게 이제 이 근묘화실적으로 본다는 거죠. 또 이 크기도 그렇다는 거죠. 크기도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이 근묘화실론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좀 밑에 제일 밑에는 국가 뭐 기지 이래 해놨지만 그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신체를 해놨습니다. 표현을 머리, 여는 머리. 그다음에 묘는 어떻습니까? 어깨, 그죠? 화는 배. 점점 내려왔죠. 실은 손발 생식기. 자,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아까 충의 관계가 하고 할 때, 충형 이런 관계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관계가 충이 되면, 그죠? 이런 관계. 여기에 충이 될 때, 충이 될 때, 몸이 좋지 않은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충될 때는 만약에 평관 7살의 충이다 하면은 직접적인 건강이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묘화실과 궁. 그래서 요 근묘화실은 이런 관계들을 근묘화실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근묘화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어린 시절, 나를 청소년기, 그죠? 나를 장년기, 노년기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묘화실론에서는. 그러면 내가, 여기도 천간과 지지가 다릅니다. 천간과 지지가 양과 음이니까. 천간은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고도 하지만은 양은 드러나다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음은 천간은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드러나다. 남들이 보여진다. 이거거든요. 지지는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도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연에 어디든 평관이 있어. 내가 평관은 안 좋으니까 항상 평관이 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평관은 뭡니까? 나인데 직접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 연에 나는 근본에, 나의 근본이라 하면 나이적으로도 15세 이하. 그죠? 아주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평관은 나이 때 그러한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는 나의 어린 시절에 뭔가 내 신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었겠네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굉장히 뭐 나한테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보는 건 어떻게 보여? 우리 조상 중에서도 우리 평관, 그럼 평관이 잘 있었다면 어떤 평관입니까? 뭐 권력을 뭐 가진
권력을 잡은 우리 조상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상관이 있어 어떻습니까? 뭐 독립투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셀이 뒤에 없는 거 이걸 상관이라 안 합니까? 정상적인 관을 없는 거. 그리고 일제치하 시절에 그걸 뒤엎은 사람들은 독립투사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다음에 반대로 말하면 또 역적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의 똑같은 상황, 정관을 뒤에 집어넣는다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읽어내는 금묘화실적으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모의 관계,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음했다. 평반에는 뭐 우리 부모님이 호랑이와 같았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 그런 관계를 금묘화실적으로 나의 성장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여기는 언제? 나의 미래. 그럼 최소한의 60세 이상이면 여기에 것이 작동을 주도적으로 하겠죠. 여기 글자들이. 다지만 주도적으로 여기 있는 글자들이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나의 미래도 보고 나의 자식도 보고 운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러면 정해진 게 뭐예요? 내 팔자에 정해진 거는 내 팔자에 이미 여기 정해졌어. 맞잖아요. 팔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게 운기에 의해서 변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성격되지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업내지 다운도 될 수 있겠죠. 있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정인이 있어. 보여지는 거라. 어떨까요? 그 사람이 팔자에 딱 도장 딱 찍혀 있어. 맞방에 딱 찍힌 거랑 마찬가지로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 저 사람 자격증, 문서, 그 다음에 학식, 이런 거잖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그것을 이미 가지려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네. 이렇게. 아, 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네. 자기를 가진 사람이네. 그죠? 이런 거예요. 또 설사 현재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때까지 안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 여기 가서 이걸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명예 딱 나와 있어요. 상관이 여기 있어. 상관이 이 정인을 떼어놨어. 상관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뭐라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자, 우리끼리 한번 이 사람의 팔자는 나중에 딱 지켜졌잖아, 지금. 그죠? 이걸 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 팔자에 네 팔자는 노년에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거라.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쓸 것인지, 그거는 내가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이 대운의 환경도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용선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죠? 그 살아온 것에 의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운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없다는 거고, 금묘화실적으로 쓰인다. 그죠? 금묘화실에 의해서 내 명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는 노년에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면 이거죠. 그죠? 자, 평관을 떼어놔서 평관이 말하기도 좋아요. 평관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진짜 반대적으로 이 갭이 너무 크니까 평관을 떼어놨어. 그럼 내 노년에 이걸 쓰겠다는 거잖아요. 평관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노년에 평관을 쓰겠다는 건 뭡니까? 평관이라는 거는 직장이지만은 직장으로 본다면은 좀 불안한 직장이잖아요. 그 봉사하는 직장, 평관이 봉사하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만큼 이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잖아. 그런 직장이잖아요. 안 그러면 권력을 잡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러한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 또 그러면서도 잘 쓰려고 하면 뭡니까? 평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직, 선출직도 봉사직입니다. 안정된 직장은 아니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불안한 직장이죠. 평관이 그런 거잖아요. 저걸 쓰겠다는 거라. 자, 죄를 깔았어. 뭐 여가 죄를 재성에 의해서 평관을 띄웠어. 어떻습니까? 짐작이 오죠. 나의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부부궁이니까 부부라도 뭐 내 부인이라도 볼 수도 있고 남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금묘화실적으로 니는 금묘화실적으로 이렇게 돈 벌어갖고 식상생재해서 돈 벌어가 결국은 관으로 처방했겠네라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내 명예를 살기 위해서 집어넣겠네. 네 팔자의 구조는 그렇게 딱 잡혀있네라는 거잖아요. 이미 이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의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묘화실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상을 해보면요. 그렇게 큰 내가 뭐 대학교에서 이래 아이들을 통해하고 내가 대학교에 있는 것 같으면은 아이들한테 풀어가고 전부 다 임상하게 합니다. 뭐 할 수도 있잖아요. 하겠지만 이게 근거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막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운기에서 이걸 건드려야 돼. 죄를 억압하게 하면 이러한 명이 죄를 억압하면 관까지 안 갑니다. 죄를 극하면 관까지 안 간다니까. 근데 죄를 지나치게 관을 억압하든지 죄를 아예 숨통을 건데 아예 그런 맘 못 먹게 돈이 없다 해보이소. 돈이 융통이 안 되면 어의 관을 할 수 있습니까? 재생관이 안 되는데 없거든요. 인이 만약에 왔어. 인은 관을 끌어당기잖아요. 인은 관을 끌어당기잖아요. 인은 뭡니까? 나의 능력이 외부에서 관에서 이미 너를 인정한 거라요. 선출이지만은 초대받을 수도 있는 거죠. 선출이지만은 초대에 의해서 관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에 의해서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묘화실적으로 우리 명을 이렇게 이미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죠? 운의 흐름에 의해서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떻게 과정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지만 완전히 뒤집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변화한다. 이렇게 금묘화실에 의해서 우리가 그 팔자를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궁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궁성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 금묘화실의 이 궁 하나, 이 8개의 궁인데, 그죠? 8개 궁이, 아까는 뭐, 근해에 의해서 우리 조상님을 알고 뭐 이랬잖아요. 연늘을 뭐. 자, 이런 이 금묘화실 궁은 여기가 양음으로 조상님 자리입니다. 조상님. 여기에 만약에 충이 됐어. 그럼 우리 조상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 저기에 충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금묘화실에 근거해서 궁 이야기는 이 자리가 누굽니까? 육친적으로는 우리 조상님이잖아. 우리 선조잖아. 우리 귀신이잖아. 그죠? 내가 모시는 조상이잖아요. 내가 제사 지내는 조상일 수도 있죠. 조상이잖아. 얘 충 때렸어. 조상이 흔들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자면, 그죠? 우리 조상이 흔들리는 기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죽은 귀신이 썩났어. 놓였어.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와닿죠? 실제 그래 합니다. 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 해요. 그렇게 해도, 그것도 만약에 명리를 이렇게 배운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거하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가신님이기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부정하는 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일단 금묘화실의 궁성 이야기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금묘화실적으로 나의 어린 시절이니까 내가 아까 평간이 왔다라면 어디 아까 이거 어디 했습니까? 국가와 자리는 뭐였습니까? 머리. 그죠? 머리 아픈 일, 머리에 상처 입었다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궁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궁성 이야기에서는 여기 보면, 책에 잠시 보면, 천간의 끈은 마음이고 생각이고 양적인 것이니까, 그죠? 정신적인 환경을 말하고, 지지는 어떻습니까? 현실적 환경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적 환경을 말한다. 그걸 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음양이기 때문에 여기 연에는 조부로 돼 있죠. 음양을 구분하자니 조부, 밑에는 조모, 이렇게 구분합니다. 양과 음으로. 그래서 금묘화실과 맹자가 이 궁성으로 봤을 때, 자, 연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영천간에 했던 것은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첫인상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또 남들에게 그러한 육신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만약에 내가 식상이라면, 영관이 참 상관이라면 어떻습니까? 식상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상관이라면 어떻습니까? 상관은 아름다움 뭐 이런 거잖아요. 예쁘게 막 갖고 온 거, 인테리어 같은 거, 좀 예능, 예체능 이런 것도 상관에 속하는데, 이 말도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참 이뻐 보이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나도 남들이 내한테 보여지는 첫인상이지만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관이라면 남들이 내 봤을 때, 저 사람 참 반듯하다, 참 철두철미하구나, 참 예의 바르다,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 연청하다, 이게 궁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간데, 궁성 이야기에서는 제가 아까 좀 카피해 놓은 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월에는 나의 어린 시절이지만은 나의 사회성이잖아요. 그 궁으로 볼 때는 아까 아까 관을 이야기할 때는 직장을 연으로 보고, 그래 천간에는 떴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좋은 직장이 다르겠네. 직장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밑에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지만은 실속 있게 내가 그러한 곳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니고 있다. 내 환경. 자, 금수저, 그 다음에 뭐, 똥수저 가면, 흙수저. 똥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자, 이 관의 환경이 이래 있어. 관의 환경이. 어릴 때, 관의 환경이. 그죠? 관의 환경이 연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월에 이래 있으면 이 국가 관련 조직,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최소한의 대기업의 조직이잖아요. 그럼 내 명예 이미 팔자에 딱 찍혔어. 노비로 딱 찍힌 게 아니라, 그죠? 너는 벌써 금수저감이 딱 찍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수저를, 이 호랑이를 탈 수 있나는 거잖아요. 무섭다 했잖아, 내가. 무서운 거잖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쓰면은 내가 호랑이를 타면 신랑 아닙니까? 그죠? 호랑이를 잡아 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나? 신왕하나라는 거죠. 바로 신왕하면 호랑이를 탄 거라. 그러면 바로 금수저. 그럼 이 양반은 명이 금수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인과 관이, 만약에 인성이 또 여기 탁막 나를 생조하고 있어. 관도 탁 이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관인이 생각하고 내오면 바로 내 신왕하면 여기 이제 금수저인 거죠. 이런 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궁성에서는 이 사람 명예의 것을 바코드로 탁 찍혀졌습니다. 바코드로. 이 사람 인생의 바코드로 탁 찍혀졌어. 그러면 이때는 모르잖아. 타고난 금수저인데 이 금수저를
이 제대로 발굴해서 이 사람이 재능을 그 금수저를 제대로 발굴해서 닦고 금이 빛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 부모가 몰라. 이때는 어릴 때잖아요. 좀 커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질은 나도 갖고 있지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 영향 속에서, 부모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 부모의 환경이 절실한 거죠. 근데 부모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흙수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수저로서의 진짜 크게 발휘해야 될 것을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이 바코드가 찍혀진 바코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냐에 따라서 여기 관이 확 달라지듯이 이것도 말이야. 그 내 환경을, 나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모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금수저가 그만큼 이 등급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성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타고난 팔자의 기본 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의해서 또 궁과 연놀, 일시, 궁과 성에 의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육친마다 다 적용해서 그다음에 요 궁성 이야기 요거 대입해서 그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요거 자기 거 있잖아요. 자기 거. 안 그러면 주변 가족들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딱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 궁성 이야기 드린 거 하고 지금 이야기 못한 게 또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이 근묘화실에서 이야기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것도 차례대로요. 근묘화실 차례대로. 씨앗이 꽃을 피우고 하는 이 차례대로. 여기 씨앗이잖아. 씨앗이, 이 사람이 씨앗이잖아. 가장 어릴 때는 근묘화실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네 인생의 결과는 어떻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묘화실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른 제가 말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